안녕하세요. 인천 용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우성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무려 50년 전에 미국 사람 12명이 달에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달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달도 우주선에 달에 우주선도 보내고 사람이 달에 가서 직접 달에 있는 돌도 가져와 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의 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미국인들이 달에 갔던 그 계획의 이름은 아폴로 계획입니다. 달은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 사람이 항상 옛날서부터 항상 볼 수 있었고 쉽게 관심을 가지고 보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과연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그 기술이 됐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달에 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달에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달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일단 가장 비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50년 전에 그 화폐 가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금액인 것 같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달에 갔던 12명의 우주인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30여만 명이나 되고 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과 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고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달에 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던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입니다. 닐 암스트롱 선장이 달에 내리면서 했던 말이죠.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맞습니다. 그 전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진짜 이 어려운 걸음을 걸었고 이 한 걸음이 암스트롱의 한 걸음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구 외에 다른 천체를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소련이 그 당시 지금의 러시아인데 소련이 57년에 발사했던 이 스푸트닉 인공위성부터 아폴로 계획은 그 시작이 되는 거 아니지만 그 계기가 되었죠. 미국이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소련이 먼저 이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거기에 질 수 없으니까 바로 3달 뒤에 익스플로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반 알렌데라고 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커다란 층을 발견하기도 하는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죠. 61년에는 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주 공간에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대기권 바깥에 우주 공간에 나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달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 학습지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일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달에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10년 안에 달에 가겠다고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아폴로 계획이 시작이 되죠.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라고 하는 독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의 아주 높은 사람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V2 로켓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 우주선 발사체,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과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미국 나사의 책임자가 되고 74년까지 나사의 총 책임자가 돼서 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미니호라든지 이런 머큐리 계획이라든지 하는 미국의 우주선 발사 계획과 우주 탐험 계획의 커다란 역할, 총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과연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 잘 아는 디즈니 미키마우스를 만든 바로 그 월트 디즈니예요. 이 디즈니와 무엇을 했냐면은 우주에 관한 만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이런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이 버즈 인형은 우주 왕복선에 실려서 우주 공간에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이런 인형이 우주 공간에 나갔다 옴으로써 학생들이 우주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천체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에 관심을 가져서 보다 과학이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제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땅에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달에 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달에 보낸 우주선은 세턴 5, 세턴 5형이라고 하는 로켓인데, 로켓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로켓, 50년 전에 만들었던 로켓보다 지금까지 큰 로켓은 없습니다. 무려 중량이 3,000톤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이고요. 이 로켓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달에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랗고 아주 강력한 로켓이었습니다. 우주선은 사람이 3명이 달에 가는 우주선들은, 아폴로 우주선은 3명이 tas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원뿔형 모양에만 사람이 3명이 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 장치가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달에는 이렇게 거미 모양으로 생긴 달 착륙선으로 내려가서 타게 되고요. 여기 다리가 있어서 여기 사다리를 통해서 안에서 내려오고 착륙을 하게 됩니다. 달 착륙석에는 2명의 우주인만 타고요. 3명이 가는데 1명은 아까 보여드린 여기 있는 사령선에 타고 1명은 달을 수백 바퀴, 100바퀴, 200바퀴 이렇게 달을 돌고 있다가 달에 내려갔던 이 달 착륙선을 타고 왔던 내려온 우주인들이 올라오면 그 사령선에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앞에 머큐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폴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1967년인데 안타깝게도 이 아폴로 1호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계획에서 그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재 사고가 나서 왼쪽에 있는 그 당시 미국의 최고라고 생각되던 우주인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사고를 계기로 우주선이 발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폴로 3, 4, 5, 6, 7은 다 우주선이 발사되지는 않았고요. 8호서부터 다시 우주로 그 어려운 점들을 보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던 이 지구가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사진이 바로 아폴로 8호가 남긴 아폴로 8호의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렇게 지구가 아닌 지구를 벗어난 다른 천체에서 외부 천체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폴로 8호는 이렇게 지구에서 여기서 떠나서 달에 가서 달의 궤도를 이렇게 돌고서는 다시 지구로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지구 바깥의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사람이 탄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폴로 11호, 달에 최초로 사람이 발을 내딛는 그런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암스트롱 선장과 같이 달에 내려갔던 두 분이고요. 사령선을 조종한 마이클 콜린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암스트롱은 한 4년 전에, 콜린즈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이 버즈 올드린만 이제 현재는 살아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다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 아주 연관이 없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아까 아폴로 8호 계획과 비슷합니다. 지구에서 떠나서 달의 궤도를 돌아서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지점에 착륙선을 타고 2명의 우주인이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사령선에 와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69년 7월 20일에 있었던 최초로 인간이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바다로 사령선이 떨어져서 3명을 바다에서 건져오셔서 커다란 항공모함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45년이 지나서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즈, 이분이 암스트롱이고 이분이 올드린, 콜린즈고요. 이분은 프렌드십 7에 참여했던 존 글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상원의원, 국회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나이 70이 다 돼서 우주 왕복선에 탑승을 해서 과연 노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여한 그 어려운 그 연세가 들어서 힘드셨겠지만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과연 우주인이 참여를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노인이 되면 우주 공간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참여한 그런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책에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암스트롱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암스트롱이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달에 내려간 그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그 암스트롱은 여기 가운데 헬멧에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헬멧에 있고요. 역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암스트롱이고 이 사진의 주인공은 버즈 올드린이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받으셔서 여기 이름표 부분에 확대를 해보면 올드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끔 이 사진을 암스트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공간에 착륙을 해서 보고요. 그러면 아폴로가 12, 11, 12, 13, 14, 15, 16, 17까지 우주선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13호는 사고가 나서 달에 가지 못하고 이런 그 다음에 뭐 14, 15, 16, 17 이런 우주선들이 달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를 이용해서 달의 지형을 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세련된 아까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이런 월면차를 이용해서 달을 탐사를 하기도 하고 아폴로 17호 중에 제일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 지구를 찍은 아주 이 유명한 사진이 있기도 합니다.
달에 가서 우주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달에 있는 월석, 달에 있는 그런 먼지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서 지구로 가져와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달에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에 내려놓고 달의 표면을 여러 가지로 실험하는 활동을 해서 지구에서 볼 수 없고 실제로 가서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주인들이 가서 하게 됩니다. 달에 우주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아주 옛날이고 이게 그래서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은 잭 슈미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일하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처럼 중력이 지구보다 한 6분의 1로 작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쓰러지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옷을 보시면 하얀색 우주복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달에는 표면에는 아마도 먼지가 많은 모래먼지 같은 것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석과 먼지를 채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이 영상은요. 달 착륙선이 과연 지구로 어떻게 돌아오나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10 seconds. 10 seconds. Fourth stage, push. Engine arm is destined. Okay, I'm going to get the pro. 99, proceeded. 3, 2, 1. Ignition. Right away, Houston. Vector good. X-Thought. Pitch over. Vector, you have good thrust.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밑에 있는 부분이 우주선의 그 받침대가 되고요. 위에 있는 부분만 출발을 해서 로켓처럼 쏘아 올려져서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사령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달 사령선이 달 착륙선이 출발해서 사령선으로 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우주인이 사령선과 만나서 사령선을 타고 여기 멀리 보이는 푸른색 구슬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덜커덕 그냥 우주선만 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아폴로 1호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실제로 암스트롱이 이렇게 생긴 달 착륙선 모형을 가지고 지구에서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암스트롱이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 그 시련을 거쳐서 사람이 달에 가게 되는 커다란 업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는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3명의 우주인이 영하 몇십 도가 되는 아주 추운 우주 공간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지구로 다행히 무사 귀환하는 그런 사고를 겪기도 하면서 우리 이런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련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13호의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세 분은 무사하게도 다행히도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임기응변으로 이산화탄소 제거기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우주선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과학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달에 가는 우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